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은 나름 특별 편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최근에는 국장보다 미장이 좀 더한 것 같죠, 그죠? 뭐 AI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더니 시장 외에서 급등을 하고, 그러고 본장에서 13%까지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더니 이제 반등을 하는 거구나, 수요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넘어갔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갑자기 SM 제조업 지수가 46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오니까 갑자기 경기 침체가 지구 증시를 덮쳐버렸습니다. 미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지금 장이 열려 있는 곳은 이제 다 거의 붕괴 아닌 붕괴를 보였고, 오늘 코스피도 조금만 더 빠졌다면 이제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투매였죠. 시가부터 쭉 이렇다 할 반등에 의지도 없이 그냥 끝까지 밀어냈던 그런 참 힘 빠지고 얼얼한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이다, 이런 건 일단은 표면적으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당연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온 지가 좀 꽤 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한창 금리를 올리고 있었던 22년 때도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다, 오히려 연준은 수요를 죽여서 경제를 죽여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오버킬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경기 침체 얘기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영상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또 새삼스럽게 오늘 하루 전 세계 증시를 이렇게 뒤덮었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시장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메인 드라이브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였습니다. 물가가 내려와야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경제도 나쁘고 물가도 내려오는 게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였고, 그러다 보니 물가는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경제가 의외로 강해서 이렇게 고용이 강하고 이런 수요가 높은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늘 마침 배달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금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해왔던 내러티브, 즉 그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차라리 좋은 거. 그래서 그 척도가 미국 국채 금리였겠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강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증시가 내려가고, 그리고 물가가 좀 내려가면 이제 같이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모든 걸 설명해 주던 지난 한 길게 보면 2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준이 드디어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하면서 갑자기 그 내러티브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최고의 포커스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속도냐,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죠.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 물가가 내려가고 경제 지표도 둔화되고 있으니까, 경제가 내려가고 있으니 그만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 내려오는 속도가 경제가 꺼지는 속도보다 느리다면은 이거는 금리 인하가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더 긴축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시장의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연말까지 동결하냐, 이런 얘기 없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제거가 돼버렸고, 이제는 경제가 먼저 내려오느냐, 금리가 먼저 내려오느냐의 게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 거, 그리고 성명서에서 발표 나온 거, 이런 것들 사실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응은 꽤 좋았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내러티브가 바뀐 데는 파월의 바디랭귀지가 있었다, 아니,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한 한국 기사가 또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 파월이 금리를 낮추는데 올릴 때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0.25가 아니라 0.5, 0.75 이렇게 한 번에 속도를 높여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인하도 그런 식으로 빅스텝이 가능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파월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고개를 좀 그거 안 돼, 이런 분위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 의사 표현을 할 때, 의사 소통을 할 때 말이 다가 아니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언어 외에 다른 신호를 잃는다 그러잖아요. 눈빛이라던가 손짓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흔들었다는 거는 아직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는 이거 연준의 파월의 바디랭귀지 지수를 만들어야 돼. 야, 처음에는 50bp 이나 어떻게 생각해요? 고개 절레절레 하다가 갑자기 50bp 이나 어떠세요? 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안 젓고 그건 아직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그럴 수도 있죠. 고개를 끄덕이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그런 거를 뭐 지수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뭐 지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자회견 때 말하는 거야 나중에 텍스트로 나올 테니까 이제 표정 뭐 이런 것들을 관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블룸버그도 그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바디랭귀지라고 하면 또 유명한 지표가 있죠. 그리고 저 바디랭귀지라면 또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인구씨입니다. 인구씨. 이제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 아닌 위안을 줬습니다. 근데 다들 아쉬워했던 게 이 정도 하락을 하면 손가락 정도는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주먹까지 쥐어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맨 얼굴만 나와서 약간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건데 그 빅스텝 인하에 대해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부터 그 얘기를 해봤잖아요. 금리 인하 기정사실 됐으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얼마나 그 속도가 될지 이제 경제 지표는 내려 둔화가 되는데 금리도 인하가 되는데 그게 어느 속도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 하반기 매크로 이슈를 정해줄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딱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남은 일정을 보면 이제 8월하고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오늘 밤에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때까지는 환호였죠. 고용이 나빠져야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용이 좋은 거야? 미국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지난 반년 이상은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쁘게 나오면 안 되죠.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단 시장을 한번 쓸어갔는데 고용까지 망가진다? 이거는 이제 거의 프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어제의 하락을 이어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아베 교환이 되겠죠. 뭐 코스닥이 됐든 뭐 톡백스가 됐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역설적이게도 고용지표가 잘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고용이 좀 나빠지고 IG 지수가 나빠지고 한 보름 후쯤에 FOMC가 있었으면 연준도 이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는 뭐 가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 0.25씩만 가는 거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장이 연준이 시장을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빅스텝 인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FOMC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질 것 같은데 뭐 8월달 그리고 9월은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럼 10월달에 또 회의가 없어요. 그러면 11월까지 가야 되는데 11월은 또 너무 대선하고 또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걱정은 인하하는 건 알겠는데 인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에 50bp 정도는 열어뒀어야 되는 건데 시장을 달리려고 하면 그래서 근데 연준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제 시작을 우리 나름대로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의 시작을 이번에 언급한 거잖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속도를 봐. 지금 9월 아니면 회의 자체도 없고 대선 앞두고 또 빅스텝 한다는 거는 더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봐야 되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연준이 꼬장꼬장하게 1년 때처럼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야 라고 버텼던 것처럼 이번에 경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냥 하던 대로 9월달 한번 인하하고 11월 혹은 12월에 한번 할까 말까 한 번 더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건 긴축이다. 이건 사실상 긴축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 위험자산의 주식에서는 그만큼 원래 주식시장은 최악을 대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뒤를 빼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제 속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FOMC 한 다음 날부터 이 난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바로 뭔가를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의 조정이라는 게 이제 어제 빠진 걸로 하면 한 전저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 대선이 있던 시기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거지 그냥 따박따박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 노란색 박스가 있었던 게 미국 대선입니다. 이거 4년마다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보면 전 고점 대비 10%씩 빠지는 거는 거의 늘 자주 있었어요. 이런 데 보면 여기가 10%잖아요. 그럼 10%를 한번 여기도 한번 요때는 이제 딱 그 해는 아니었지만 그 직전에 그리고 전엔 더 했고요. 보면
고점 대비 10%는 사실 뭐 대선하고도 관련 없이 미국의 나스닥 기준,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천년부터 데이터인데 1140년 역사를 보면 한 분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케이다. 근데 오늘은 좀 과하긴 했는데 투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라는 활발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과한 건 있었는데 일단 하락폭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늘 고용 지표가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많으니까 서비스업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실제적으로 더 커지고 연준의 대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더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연준의 인사들이 외부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중량급 인사들로 이제 멘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파월 의장이 시장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빅스텝이나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줏대가 없어 보이니까 이제 한 명씩 군부를 떼다가 시장이 그래도 점점 힘들면 뉴욕 총재라든지 아니면 파월 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긴 너무 그러니까 고용을 보고 있고 고용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 우리는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식의 멘트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좀 돌아올 수가 있지 않을 지금은 새로운 내러티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정반대인 것이죠. 정반대인 것이고 AI가 먼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지금까지 고금리에서는 고객사를 주로 현금 부자 기업 빅테크로 가지고 있었던 AI들이 투자 시대 때는 뭐 금리가 높든 작든 걔네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었다가 이제는 그 내러티브가 바뀌어가지고 침체, 경제가 내려가는 속도를 금리 인하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빅테크의 실적이 좋고 그러든 말든 빅테크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여전히 AI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지금 내러티브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부터는 연준의 입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 온 거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9월에 즉 이제 빅스텝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이 얼마나 열어놓느냐.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경제가 잘 버텨서 그냥 스케줄대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늘 있는 조정으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으면 이거 연준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9월하고 11월, 12월 이 정도밖에 없는데 너무 이렇게 군부를 떼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장은 이제 위험 대비 모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사실 안 중요한 시절은 또 없었습니다만 한동안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물가 지표들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연준의 액션은 조금 뒤로 밀리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실적 시즌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 연준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은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고 이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를 가정하고 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오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못 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는데 내심 바랬던 것보다 좀 덜 해서 빠졌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스테리 컨센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경제 침체가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김칫국에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가가 셀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건 이건 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 같은 덩치가 뭐 10% 오르고 13% 오르고 뭐 7% 빠지고 하는 게 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포지션이 주도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뭐 하나 있으면 쭉 갔다가 뭐 하나 있으면 쭉쭉 빠져요. 이렇게 되면 그 파생 관련 쪽에서 솔직히 좀 움직이면 얼마든지 끄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수급이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쭉 끌고 올라갔을 때 뭐 좀 안 좋은 뉴스 내면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7, 8% 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렸다 하더라도 또 뉴스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쩌고 괜찮고 뭐 투자 의지 있다고 해서 걔가 13%를 끌어올린다?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지금은 내러티브가 바뀌는 과정에서 수급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정상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조금씩 밀리면 북북 찢어진다니까요. 위든 아래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하락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익 전망치가 1년 최고치를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이게 뭐 물론 전망치니까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언제는 뭐 이익 전망치 이렇게 찍어놓고 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짬밥을 봐도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700 정도면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익 레벨 자체가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경기가 다운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진짜 위기는 그거죠.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한 62를 찍었다가 64, 5가 나올 줄 알았는데 3을 찍었으면 이건 진짜 도망차예요. 근데 이미 제조업 지수는 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몇 달 전에 넘겼다가 다시금 50 기준선 밑에 있다가 좀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빠져있던 제조업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해서 안 오던 경기 침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연준이 너무 꼬장꼬장하면 그 과정에 경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부담을 받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흔들릴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끌어올릴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단은 뭐 미국은 제로금리였으니까 올릴 수 있는 룸이 많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늦었기 때문이죠. 인플레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전쟁 터지기 직전에서야 움직였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빨리 내릴 수 있어요. 지금 5.5에 물론 뭐 물가가 예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까지 내린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은 다른 데보다 상승 여력이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경제도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금리가 5.5까지 가 있으니까 3.5인 우리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인 룸만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늦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에 늦는다면은 또 빠르게 내려야 되겠죠. 늦었는데 룸이 많으면 빨리빨리 내리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와도 좀 세미 경기 침체가 좀 짧게 왔다 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거조차도 연준이 늦어오는 경기 침체가 뒤늦게 연준이 인정을 하고 올릴 때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균형을 잡는 파월이 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2019년에도.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3번 낮추고 나니까 그때서야 경기 돌아왔었잖아요.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 18년에 연말 파월이 꼬장꼬장하게 버티면서 11월에 끝내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던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일단 이제 좀 팔고 보자 이게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도 완전한 경기 침체와 하락장을 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보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은 남는 게 있을까 정도로 열심히 현물 선물 할 거 없이 다 팔았는데 근데 환율이 오히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팔긴 파는데 그걸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봐요. 특히 우리 시장, 뭐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좀 심한 게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파생 포지션을 다 집어던지면 그것 때문에 그 시장이 다 끌려 내려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오늘 하이닉스 거의 10% 정도 빠졌잖아요. 그냥 멱살 끌어당기면 시장이 다 꼬그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끌어내리니까 그냥 시장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인질 아닌가 이거? 시장은 지금 연준한테 시위를 하는 건데 너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거나 신호를 주지 않으면 시장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미국 본장보다는 아시아로 홀드를 패는 게 들인 돈 대비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뭐 선물 매도 보시면 역대급으로 집어 던졌죠. 근데 그랬으면 앞으로 경기 침체 오면 한국 같은 수출에게는 그런 재앙이 없잖아요. 그럼 팔고 달러로 가든지 해야죠.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근데 팔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내러티브가 만약에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돌아간다면 연준이 그래도 나 그거 보고 있어라고 신호를 계속 주고 한다면 다시금 가물대를 위해서 지금 쟁여두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3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집어던지지 않고 있고 애꿎은 이제 2등 하이닉스를 가지고 두드려 패고 있는데 전 이걸 봤을 때 선물 포지션 가지고 아시아 시장 좀 흔들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이대로 끝날 것 같다면 왜 한익만 하겠습니까? 3전을 위주로 더 팔겠지? 그죠? 근데 3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매수도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 시장이 이제 진짜 침체를 생각하는 건 아닌데 침체 시나리오를 일단 반영하고는 있다. 근데 내심 그렇게 갈 가능성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최악의 케이스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고용이라던가 고용이 너무 망가지거나 서비스업 지수도 망가지면 한번 이제 또
지지선이 밑에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가를 제껴놓고 경제를 놓고 보면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잘 버는데 기업들이 잘 벌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실업률이 좀 최근에 상승률이 전반적인 상승률보다 높아서 파월 EBF도 뭐 샤메 법칙 이런 게 나와가지고 공포감을 더 자극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 얘기를 굳이 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가설을 파월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전 약간의 여지를 뒀다고 봐요. 고용만 망가지면 내가 달릴 수도 있다. 지금은 내가 대놓고 아직 물가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뭐 대놓고 뭐 50bp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업률만 올라와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를 은연중에 한 거 아닐까. 근데 일단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여지를 둔 거고 50bp나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단호한 입장을 하니까 일단 시장은 안 좋은 쪽에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이제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앞으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 됐던 아니면 그 전에 또 영상을 또 안 찍기를 바랍니다.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같이 또 빠지면 또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안 찍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있으면 영상도 찍어 드릴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뉴스 같은 게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채팅방도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도 나누시고 뉴스도 나누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뉴스가 정리되는 대로 자주 이렇게 편성해서 꼭 이렇게 한 4%씩 작살이 나야 찍는 게 아니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볼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주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